전 국민에게 미끼를 던졌던 천재 감독 나홍진이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이제 전 세계인에게 엄청난 미끼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곡성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나홍진의 네 번째 장편 영화 호프가 칸 영화제에서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나홍진이 만드는 외계인 영화라니 미친 듯이 기대가 되면서도 살짝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게 심상치가 않네요. 개봉은 7월 15일 확정. 아직 공개되지 않은 메인 예고편을 기다리며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칸 이야기를 해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칸 상영 이후 지배적인 평가는 지금까지 없던 존나 미친 영화가 등장했다입니다. 전작인 절대악 3부작, 추격자, 황해, 곡성에 이어 호프까지 나홍진의 연출작 4편이 전부 칸 영화제에 초청됐는데요. 곡성이 비경쟁 부문에 출품했을 때 심사위원장이 다음엔 경쟁 부문에 제출하자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10년 만에 지켜지게 됐습니다. 칸 측에서 출품 기한인 3월 24일이 지났음에도 이 영화가 올 때까지 제출 기한을 미루면서 기다려주기까지 했다고 하죠. 22편 중 5위를 기록하며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경쟁 부분의 예술 영화들 사이에서 장르물로서 작가주의 전통에 도전한 파격적인 기록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운드와 그래픽 작업이 덜 된 채로 출품했기 때문에 CG 관련 혹평을 듣기도 했다는데요. 칸 상영판과 국내 개봉판의 편집이나 CG가 다른 경우는 기존에도 자주 볼 수 있었죠. 후반 작업, 특히 편집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나홍진 감독이 이런 평가를 들었으니 개봉 전까지 CG팀과 편집팀은 거의 죽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호평이든 혹평이든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라는 반응으로 칸을 뒤집어 놓은 건 확실합니다. 161분이라는 어마무시한 러닝타임임에도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이 액션과 스릴러, 서스펜스가 몰아친다는 평을 듣고 있죠. 특히 초반 1시간 분량은 기존의 영화와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구도로 어느 평론가의 말을 따르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모래폭풍 장면 이후 처음으로 오프닝 장면이 끝났을 때 박수와 함성이 터진 유일한 영화라고 하네요. 영화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장르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섞이면서 호불호와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고 합니다.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기 전까지 여러 인물의 서사가 동시에 펼쳐지는 군상극으로 흘러가는 전개라고 하는데요. 군상극이라. 나홍진의 군상극은 어떤 느낌일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 시방 장난치는 거 아니지? 엄청 걸어봐요. 이런 엄중한 순간에 공개된 인터내셔널 예고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 개인적으로 예고편만 보고 이렇게 설레인 건 28년 후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정말 오랜만입니다. 28년 후는 개봉하고 나서 많이 실망하긴 했지만 시대는 7, 80년대 폐허가 된 호포항 근처의 작은 마을에 스텔라 경찰차 한 대가 질주합니다. 주 무대가 될 호포항 마을은 전남 해남군 북평면의 한 마을을 통째로 세트장으로 개조해서 촬영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해남군청은 촬영에 최대한 협조하고 제작팀은 촬영이 끝나고 세트장을 보존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튼튼히 짓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번 곡성 촬영할 땐 곡성의 주민들을 전부 여행을 보내주고 마을이 비었을 때 밤샘 굿촬영을 했다고 하던데 이번 북평면 주민들과는 어떤 조율을 했을지 궁금해지네요. 차에서 내린 건 호포항 출장소의 순경, 성애. 손에는 유탄 발사기를 들고 허리에는 탄을 차고 있네요. 그녀는 지금 어딜 향해 총을 겨누는 걸까요? 자세를 잡는데 조금 이제 집중을 했는데 부러진 전봇대와 바닥에 흥건한 피 사이로
닭 2마리가 평화롭게 논일고 있는 거리. 호포 부동산 앞에 또 다른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건물 뒤편을 자세히 보면 교회 첨탑이 보이는데요. 이건 앞서 나홍진 감독의 인스타에 올라온 교회 그림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3년 전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 캐스팅 소식이 전해진 날, 나홍진 인스타에 외계인 그림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도 했죠.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라며 선글라스를 벗는 호포 출장소장 범석. 무언가 엄청난 게 호포 부동산업 건물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에네르기파? 아니면 열의 신장? 그럴 리가 없죠. 뚫린 단면을 보니 커다란 괴물이 뚫고 지나간 흔적 같습니다. 흔적을 조사하는 범석이 발견한 건 거대한 손 모양의 핏자국, 그리고 뚫린 문에 압사당한 듯한 사람의 팔. 밖으로 나온 도로는 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죽어 있네요. 비명을 지르며 쫓기던 사람이 날아오는 차에 맞아 죽는 충격적인 장면. 총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서 사냥꾼 무리 중 한 명인 것 같네요. 이후 펼쳐지는 울창한 숲. 이곳에 호랑이를 잡으러 온 성기와 친구들이 보입니다. 엽사 성기는 범석과는 사촌지간으로 친한 사이입니다. 이곳은 루마니아 레테자트 국립공원 로케이션으로 촬영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전 성공개 영상에서 성기의 무리가 연락했다는 애들한테 연락했어? 금방 온대. 다른 동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총을 겨누는데 총이 통하지 않았는지 괴물에게 쫓기는 성기와 그의 친구. 괴물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놈은 기괴하긴 하지만 인간형에 가깝고, 친구를 입으로 낚아챈 괴물은 흡사 랩터 같은 짐승형 모습이네요. 여담으로 조인성은 다리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뛰는 연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나홍진은 잘 알겠다고 하더니 숲으로 데려가 뛰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많이 힘들게 열심히 찍었다. 될 때까지. 나홍진 영화에 출연하려면 주연이건 엑스트라건 간에 일단 고생할 각오는 해야 한다는 한국 영화판의 속설이 있죠. 힘든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진짜로 힘들게 만들어 놓고 카메라에 담으니까요. 이후 다시 펼쳐지는 호포 마을에서의 추격전. 범석과 성애가 괴물을 쫓고 있습니다. 얘는 또 동물처럼 사족 보행을 하는데 다음에 나오는 놈은 완전 인간형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크리처물에 가깝지만 나홍진 영화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뭔가 불편하고 불길한 느낌을 주는 독보적인 미장센. 사냥꾼의 헛간 같은 곳에 동물의 박제가 거꾸로 매달려 있고, 헛간의 구석에서 존재감을 발산하는 한 존재. 마네킹 같기도 한데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전에 나왔던 인간형 괴물과 비슷한 건 기분 탓일까요? 사냥꾼들이 잡아온 어린 외계인의 박제인 건 아닐까요? 비닐 위에 놓여진 어린아이 형태의 외계인 시체. 머리에 총을 맞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에 성기 무리가 발견한 건 압도적인 존재감을 내뿜으며 등장한 인간형 외계인. 아까 총 맞아 죽은 어린 외계인의 시체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후 이동 중인 범석과 성애가 발견한 엄청난 광경. 하늘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외계 함선이 하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을에서 사족 보행을 하던 짐승형 외계인이 숲에서도 뛰어다니고, 사냥꾼 무리는 오히려 사냥감이 되어버립니다. 이전에 공개된 포스터의 한 장면이죠. 이렇게 인터내셔널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와, 이렇게까지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나홍진 감독은 이 영화를 3부작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한 편에 다 담으려 했더니 장면만 나열하는 것 같아 스토리를 더 세밀하게 다듬었더니 3부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해야 이게 시리즈로 이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 감독의 SF 연출작에 흥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프가 그 판을 뒤집어 또 하나의 시리즈 연속 1000만 관객 돌파라는 신화를 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